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게 또 확 와닿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바로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름부터가 뭐랄까 되게 딱딱하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저 짱박사랑 같이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화면에 43%라는 숫자가 띄워져 있는데요. 꽤 크죠? 시계를 잠깐 2018년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돌려볼게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9%대까지 무섭게 치솟고요.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거리엔 일자리 잃은 분들이 넘쳐났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황당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아르헨티나의 한 경제지표가 무려 43%나 떡상, 그러니까 폭등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나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국가의 총생산을 나타낸다는 GDP가 43%나 올랐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릴까요? 경제가 망해가는데 생산성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요, 앞으로 경제 뉴스 볼 때마다 그냥 겉보기 숫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짜 주인공, 실질 국내 총생산, 즉 실질 GDP에 있습니다. 정의를 잠깐 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 고정된 가격입니다. 아까 아르헨티나 GDP가 43% 폭등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끔찍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물건 가격표만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실질 GDP는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착시 현상을 싹 걷어내고 진짜 물리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팩트체크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드릴게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우선 명목 GDP는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가격표를 고지곳대로 믿어버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와, 경제가 엄청 성장했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뻥튀기 기계인 셈이죠. 반면에 실질 GDP는 우리의 든든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과거 특정 연도의 가격에 닻을 꽉 내리고 눈앞의 가격 변동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생산량이 진짜로 얼마나 늘었는지만 집요하게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거짓말 탐지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폴 크루그먼 교재에 나오는 아주 심플한 예시를 하나 볼까요? 세상에 오직 사과랑 오렌지 딱 이 두 가지만 생산하는 아주 귀여운 국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부터 이 과일 국가의 2년치 성적표를 보면서 진짜 성장이 뭔지 직접 계산해 볼 겁니다. 먼저 첫 해 명목 GDP 계산을 볼게요. 수식을 보시면 2천만 개의 사과를 0.25달러에 팔았고요. 1,000만 개의 오렌지를 0.50달러에 팔았습니다. 생산량이랑 가격을 곱해서 싹 더해봤더니 10억 달러. 딱 떨어지죠? 이게 바로 이 과일 국가의 첫 해 경제 규모,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산수니까 아주 쉽죠? 자, 그럼 이듬해 해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명목 GDP를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아주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살짝 늘어난 과일 개수에다가 새롭게 오른 가격을 곱해봤어요. 사과는 0.30달러, 오렌지는 0.70달러로 올랐네요. 이걸 다 더했더니 총합이 15억 달러가 나옵니다. 세상에 1년 만에 무려 50%나 점프를 한 겁니다. 와, 경제가 50% 성장했다니 대통령 표창감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셔야 합니다. 과연 진짜로 경제가 저만큼 훌륭하게 성장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일 가격표만 슬쩍 바뀐 걸까요? 여기서 드디어 진실을 파헤치는 3단계 비밀 레시피가 들어갑니다. 첫째, 가격 올랐다는 건 그냥 싹 무시하세요. 무조건 첫 해 가격으로 꽉 고정시킵니다. 둘째, 거기에 이듬해 해에 실제로 생산된 과일 개수만 쏙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진정한 경제 성장을 계산해 보는 거죠. 어떤가요? 아주 단순하지만 기가 막히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방금 그 레시피대로 직접 계산해 볼까요? 이듬해 생산된 사과 2,200만 개, 오렌지 1,200만 개. 여기에 새로 오른 가격이 아니라 아까 고정해둔 첫 해 가격 0.25달러와 0.50달러를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짠! 11억 5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첫 해 10억 달러에서 딱 15% 성장한 수치죠. 아까 명목상 50% 성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품이 쫙 빠지고 15%라는 현실적이고 진짜 물리적인 경제 성장의 민낯이 완벽하게 드러난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복잡해 보이던 수식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숫자 계산은 이쯤에서 전복했으니까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거대한 파이를 구워내도요, 그걸 나눠 먹을 입이 너무 많으면 내 몫은 조그매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제 규모를 인구수로 나눈 이 1인당 GDP가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표가 우리 실제 삶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글로벌 설문조사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요. 1인당 GDP랑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겁니다. 전반적인 점들의 흐름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우상향. 네, 좀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1인당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일수록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더 크게 만족한다는 게 뚜렷한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뻔한 흐름을 벗어나는 예외들, 바로 아웃라이어들입니다. 코스타리카랑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1인당 GDP가 코스타리카보다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훨씬 부자 나라라는 뜻이죠. 근데 삶의 만족도를 보면요, 오히려 소득이 더 적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자기 삶에 훨씬 더 크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 게이지가 무조건 똑같이 축축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메이 웨스트가 남긴 엄청 유쾌한 명언 하나 짚고 갈게요. 나는 부자도 되어보았고 가난뱅이도 되어보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부자가 더 좋더군.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방금 차트에서 보셨듯이 확실히 돈은 우리 삶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사례처럼 돈이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 짱박사랑 경제학의 세계를 탐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이라는 뻥튀기 환상을 걷어내고 진짜 성장을 보여준다. 둘째, 그걸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경제 숫자도 인간의 내밀한 찐 행복까지 100% 측정할 수는 없다. 정리가 싹 되시죠?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진실의 아주 일부분만 떼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명 덕분에 경제 뉴스를 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확 트였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GDP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짜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도대체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학 장 박사의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명쾌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